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어떤 회사인지 제가 먼저 소개 좀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원래 아버님이 하시던 자동차 정비소를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을 시켜가지고 지금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네. 자동차 정비소에서 벤처를 받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지금 특허를 등록해가지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인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현대인들이 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은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러 오는 시간, 또 가는 시간, 그리고 정비하러 기다리는 시간이 다 소비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좀 줄여주는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픽업 정비 딜리버리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디 계시든 저희가 엔지니어분들이 직접 가셔서 차량을 픽업해서 갖고 와서 정비 후 가져다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들은 이제 자기 시간을 따로 가족들하고 보낼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뭐 다들 어려웠는데 저희는 비대면 정비 서비스로 인해서 좀 더 많이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시는데 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책상에 앉으면? 책상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요? 사실 딱 들어오면 이제 이메일 체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쇼핑몰 만약에 주문 들어온 거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주문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 뭐 바로 뭐 쇼핑몰 패킹 해서 이제 발송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정비만 하시는 거 아니면 쇼핑몰도 있는 거예요? 네, 쇼핑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또 이제 새로 세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랑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역 그 수입차 부품 총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비만 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네, 다양한 분야로 지금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보는 그 코너 속의 코너인데 대표님 책상 보는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네. 책상을 요 셀프캠으로 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셀프캠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아니면 하나하나 소개해 주셔도 돼요. 네, 특별한 거는 그 아내가 이제 결혼기념일 때 이렇게 써준 사랑하는 우리 남편 생일 축하해 하면서요. 10점 만점에 10점, 5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남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가족 사진. 근데 막내 사진이 지금 없어서 좀 막내가 나중에 보고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딸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뭐 되게 단촐해요. 원래 그리고 뭔가 책상이나 이런 데가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해서 진짜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네. 뭐 아이패드 하나 놓고 그게 끝이라. 진짜 깔끔한데? 네, 그냥 깔끔해요. 보시면은 오셨을 때 느끼지 않으세요? 정비소 치고 되게 깨끗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현장이든 여기든 그냥 철푸덕 앉을 정도로 깔끔하고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게 대표님 일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저는 약간 정비 작업을 하면서 우리 엔지니어분들 정비사분들도 다 잘 치우지만 약간 2% 부족한 것들을 또 내려가서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지시하는 스타일의 그런 리더십은 아니고 서번트 리더십이라 해서 이제 뒤에서 뭐 청소해주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제 또 못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정비복 입고 다시 해결해주고 또 올라오고 이런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생각한 대표님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네네.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좀 그런데 직원들을 그냥 부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대표님은 직원이 하는 만큼 챙겨주려고 하시고 좀 더 대우를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엄청 칭찬인데요? 저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니까요. 대표님은 항상 열정적이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일도 엄청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와중에 백치미가 좀 있으신. 네, 그래서 좀 약간 허당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뭘 까먹으시거나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재밌으신 분입니다. 되게 멀티 같지만 그 안에 살짝 숨겨진 백치미가 있다. 네, 맞아요. 이제 아버님이 정비하시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잘리시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원래는 정비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전역 후에 이제 아버지 사업장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러다가 상업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순히 이제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손가락이 잘리고 아버지가 진짜 자동차 정비사로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셨지만 근데 뭔가 정비사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는 여전히 좋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비산업은 신뢰 문제가 계속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정비사에 대한 사실 신뢰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라고 하면 또 더 크게 나가면 정비산업에 대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이라는 걸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식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창업해서 뭔가 다른 형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해가지고 그런 인식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비 업체를 운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가시는 건 어떤 미팅이에요? 지금은 그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정비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하는 서비스와 네. 그런 어떤 품질과 이런 거 서비스들을 전국으로 좀 확대하려다 보니까 이게 플랫폼화가 돼야 되더라고요. 네네. 현재 재작년에 저희가 그 에전시 지원을 받아서 앱을 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추가 개발하려다 보니까 개발자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CTO에 대한 어떤 영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 쪽에서 좀 인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의견을 좀 듣고자 지금 이제 사실 미팅을 잡고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운전하죠? 네. 운전한 지 20살부터 했어요. 근데 이색적인 게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제 차를 가져갔어요. 우와! 네, 아버님이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폐차한 차 하나를 사주셔가지고 그걸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우와, 그럼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겠다. 되게 부러워요. 남자들은 약간 그런 로망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러면은 진짜 지금 운전하신 지 꽤 되셨겠다. 운전한 지 꽤 됐고요. 참고로 군대에서는 국방부 헌병대를 나왔는데 이제 캄보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광등 달린 차 있잖아요. 행행 했었고 특수부대들 데리고 가 있는 차량도 운전을 했었고. 그럼 진짜 차랑 인연이 깊긴 하시네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나 이것도 좀 달라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는 기업가가 된다는 난 나한테 매력이 있어야겠지. 매력은 있어. 네. 잘생겼죠. 항상 직장인 개념도 없다 보니까 뭔가 비전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같이 나아갈 방향 같은 거를 계속 정해줘야 되지 않나. 대표님, 제가 오늘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잘 되시는 건가요, 오늘 미팅은?
충분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질문을 제가 아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사실 뵙기 힘드신 분인데 되게 소중한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통찰력도 많이 얻고 리더십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깊어진 것 같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에서 좋아 보여요. 네네. 약간 뭔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 게 뭐고 어떻게 이 지금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긴장도는 빠지면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면을 또 어떻게 이렇게 조언해 주시게 됐는지. 사실은 우리 김선호 대표를 만난 거는 아주 오래지는 않아요. 한 5, 6년쯤 됐을라나. 그 시절에 이제 우리 둘이 다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분이 대전에 좋은 청년 기업가가 하나 있으니 한번 같이 만나자 해서 청년 기업가를 도와주는 일을 기본으로 업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냐 한번 만나보자 해서 그때 아마 호감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 좀 선하다. 그리고 눈동자를 보니 닳고 닳지 않았다. 이런 그리고 SNS에 올린 글도 보게 됐고 친절을 굉장히 중요하는 직원들에게 매출 물량을 이렇게 책정하거나 막 인센티브를 억지로 뭔가 이렇게 성과와 연동시키는 그런 게 일반적인 경영의 어떤 방법들인데 고객의 마인드를 사는 고객의 친절을 하면 할수록 성과를 더 주겠다고 하니 그건 한 쿠션 먹인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몇쪽 연결 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작은 회사에서 한다. 그건 참 놀라운 경영 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지만 커질 수 있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네, 그렇게 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변화를 모색하는 와중에 여기저기 지혜를 구하러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라도 줘야지. 그게 본인이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표님, 자 이제 그럼 사무실로 복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미팅 끝나고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의 그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픽업 정비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서비스를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일정 끝나면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제 차량을 가지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퇴근할 때 차를 가져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플렉서블하게 움직여요. 궁금한 건 직원분들도 계신데 대표님이 직접 픽업을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약간 또 이렇게 직접 가야 사실은 고객하고 접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회사에서만 있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업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쓰시면서 어떤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또 아니면 또 어떤 점이 편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운전하면서 오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걸 보고 차량 센터 입고했을 때 담당 엔지니어한테 이거 중점적으로 좀 확인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담당 엔지니어도 그 내용을 접수해서 이제 차량 정비를 진행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본인 차도 운전하시지만 고객 차도 이제 운전을 하실 텐데 네.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직업병이 있을 것 같아요. 운전 겸 이제 정비사로서의 직업병인데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손님들의 운전 스타일을 좀 많이 봐요. 그거에 따라서 차량의 고장 여부도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고, 근데 특히 이제 차량을 시동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시동을 이렇게 딱 타자마자 딱 거세요. 근데 그런 거 보고서 제가 이제 그냥 한 번에 시동을 딱 건다 그러면 안 돼 이러죠. 밖에서 왜 그렇게 거세요? 왜요? 이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거시는 게 아니라 시동을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키 온이 되면 다 들어오고 나서 그때 시동을 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 이유가 이제 차량의 부품 중에는 이제 고압 펌프라던가 이런
그 전기장치 그리고 연료 라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시동을 거는 게 좋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두 가지를 꼭 얘기하는 것 중 마지막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엔진에 열이 오르기 전에 RPM을 쓰는 거를 되게 제가 싫어하거든요. 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손님한테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유는? 엔진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열에 오르기 전에는 얘가 이제 뻑뻑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기관들의 그 움직이는 정도가. 그래서 이게 윤활제처럼 부드럽게 작용할 때 그때 이제 가속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 훨씬 엔진 관련 부품들 성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직업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꿀팁이 나왔어요. 지금 고객 차량 픽업 딜리버리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고객님 계신 식당으로 가고 있고요. 대표님이 보통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그 차량 픽업 정비를 맡기는 편이세요. 그래서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고객님 매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주 뵙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첫 고객인가요? 계속 오시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저희한테 픽업 정비 맡기고 계신 고객님입니다. 이거 은근슬쩍 자랑 아니에요? 계속 좋으니까 쓴다는? 그렇죠. 네, 저희 좋으니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 왔고요. 네, 대표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오셨습니까? 네. 저희 오늘은 또 일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직접 또 왔습니다. 네. 나중에 방송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너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예. 안 친하다가도 친하죠. 네.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봐주세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청하신 게 이제 미션을 교환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받고 하면서 다른 거 이상 있는지도 또 확인해 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네, 사야 돼 일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에브네를 한번 수리 맡겼다가 네, 맞아요. 그다음부터 계속 하시네. 네네. 잘 되시죠, 지금은 그것도? 지금 에브 완전 네. 깜빡합니다. 진짜 잘 지금 실은 저는 이렇게 픽업 서비스 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직접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완전 편하죠. 저는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매일 갈 수 있으면 좋은 거리인데 이게 와서 제가 그동안 그 시간에 가게 신경 쓸 수 있고 또 대표님은 대표님이 알아서 다 정비해 주시니까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장면이죠. 예. 방금 그 고객한테 문자 보내신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차가 정상적으로 잘 입고됐는지 고객들은 사실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차가 어디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대략적인 고객님들도 시간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고 차가 막힌 시간을 감안했을 때 입고되는 것까지 해서 보내서 기록을 남기면 차가 안전하게 입고됐다. 그리고 몇 분 정도 걸렸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좀 안심하고 차량을 맡기실 수 있죠. 제가 지금 서비스 아직 정비 전이지만 픽업 서비스를 봤는데 이거 지금 다 대표님이 고민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서비스를 좀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정비하시는 거 볼 수 있는 걸까요? 이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후 되면은 또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또 정비하는 관련된 또 유튜브 채널 영상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정비복으로 좀 환복을 하고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 거예요? 9단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할 건데 미션 오일 교환할 때 미션 오일 팬하고 다 같이 탈거해서 새 걸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작업할 때 얘가 브라켓이 있어서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엔진을 받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깃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미셔널 팬이 나와요.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나온 건가요? 그 7, 8리터. 네, 나왔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특수 공구 가지고 이제 각 기어에 들어있던 걸 빼야 돼요. 근데 해보신 분들이야 이게 별거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면 이만큼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비 소만 가지고는 사실은 속된 말로 IPO나 상장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매출 7억, 10억 하는 회사 가지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플랫폼화하고 그걸 통해서 사실 상장까지 이루는 게 제 목표입니다. 상장을 하거나 M&A를 하거나 인수합병을 시키는 게 목표이고요. 그 목표를 한 4년 정도를 잡고 있어요. 4년에서 뭐 빠르면 3년 안에 그렇게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또 쉐어에서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은 이제 박사학위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로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아이비리그 쪽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다시 좀 기초과학이나 기초물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은 잘 몰라요. 뭘 공부해야 될지도 사실 잘 잡히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거겠지만 문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근데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그런 기업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최대 목표죠. 예를 들어 뭐 최근에 계속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많이 하고 환경에 막 바다에 플라스틱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뭐 아니면 자동차로 따지면은 이제 폐부동액 처리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지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회사를 엑시트하거나 IPO를 하고 싶은 이유도 그런 자본을 먼저 확보해야 그런 또 유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다시 창업을 하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늘 잘 되기를 기도하고 성공할 것이다.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찡 하셨어요? 눈가가 더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불쾌한 것은 이제 어렵게 하는 걸 보니까 더 잘 될 거잖아요. 더 훈련하실 것 같아요. 촬영해보니까. 예, 잘 돼야죠.